신학의 의미를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의 공동 학술대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 감리교회인 금난교회에서 사흘 동안 전도축제 주락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로 임다윗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제19회 임산부의 날 국가포장을 받은 13남매 장녀인 배우 남보라 씨의 어머니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 종교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이 제기된 이단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신학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주말 사이에 열린 한 학술대회 현장에서도 신학의 의미를 두고 학자들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는데요.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의 공동 학술대회 현장을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학의 본질은 무엇일까? 백석학원을 설립한 장종현 백석대 총장이 21년 전 사변화된 신학에 맞서 한국교회에 던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선언을 놓고 신학자들의 열띤 배움의 터가 펼쳐졌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회와 한국개혁신학회가 공동 학술대회를 열고 신학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절대로 학문이 될 수가 없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선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학회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교단 신학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7대 실천운동 중 신학회복운동을 주제로 논문과 사례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지나치게 사변화된 신학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임을 고백하고 신학의 본래 의미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학회 시작에 앞서 강단에 선 장종현 총장은 신학이란 성경을 기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본질이라며 무릎 꿇고 기도해 성령으로 충만해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어우러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학회를 통해서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진짜 학자가 필요해요. 학자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은 배우는 게 학문이지 학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아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때는 복음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날 학회에서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주제와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을 주제로 2개의 세션이 진행됐습니다. 김영한 기독교 학술원장은 3대 칼빈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을 통해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의 의미를 분석했습니다. 카이퍼는 19세기 당시 유럽의 사회 위기에 맞서 칼빈의 하나님의 주권론이 교리적 운동을 넘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독교 세계관을 주장했는데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21세기에 그 종교개혁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설립자께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리폼 신앙으로 되돌아가라 이거예요. 그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지금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고 말씀했는데 단순한 어떤 교단의 신학이 아니라 바로 이분들은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생명을 바쳤다는 것 아닙니까? 주도옹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연구소 소장은 해페와 바빙크를 중심으로 풀어냈습니다. 카이퍼의 후학인 바빙크 역시 학문으로서가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적극적 신학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렇듯 역사 속에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녹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사 속에 있었구나. 더 나아가서 일반 학자들은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바빙크 이야기인데요. 신학의 깊이를 더할수록 인식하는 일을 멈추는데 하나님의 존재 신비에 직면할 때 인식하고 파악하는 일은 중지된다. 학문신학, 사변신학으로 변질된 오늘날의 신학을 생명신학, 신앙신학이라는 본질로 돌이키려는 신학회복운동. 이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배우는 학자들의 뜨거운 열기가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굿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교회 중 가장 큰 교회인 금난교회에서 사흘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전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1,500여 명이 모인 전도축제 첫날, 기독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상영회를 시작으로 게임, 플리마켓, 콘서트 등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새벽 7시 30분부터 금난교회 로비가 분주합니다. 주님과 함께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즐거운 전도축제, 일명 주락회 첫날은 기독영화 상영회로 20명 남짓 성도들이 새벽부터 900인분의 팝콘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영혼구원이죠. 많이 되죠. 저희는 표시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여러 곳에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은혜로운 이 영화도 보고 또 맛있는 팝콘도 드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상영작은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 교회 전도 양육국국장 김미래 목사는 복음이 들어간 기독영화 중 후기가 가장 좋았던 영화라며 상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안에 이제 울림이 있고 도전이 있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았을 때 전도에도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영화 기적을 믿는 소녀는 기도로 믿음을 증명하는 어린 소녀를 통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영화임에도 박스오피스 4주 연속 10위권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날 오전에는 500여 명, 오후에는 400여 명의 성도와 지역 주민이 상영관을 찾아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화 상영 내내 울고 웃은 성도들은 영화가 끝난 후에도 곳곳에서 눈물을 닦으며 감동을 나눴습니다. 너무 마음이 뭐라 그럴까 따뜻해지면서 나도 저런 체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옷을 정말 데리고 와서 같이 봐야겠어요. 저녁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치료해 주시는 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정말 마음이 좀 갈급하신 분들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다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 마음이겠죠? 잘 되라고 아이들. 다음 날 주락페스타에는 바이킹, 에어바운스 등 아이들을 위한 탈거리와 떡볶이 등 먹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전통놀이 대회와 경품 추첨 등으로 이날만 새신자 200여 명, 전체 1,500여 명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각 부분들 요소를 담당해 주는 것 자체가 교회가 이렇게 확 생명력 있게 다 같이 살아난다는 그런 것을 전 준비하면서 이미 느꼈거든요. 다양한 전도 행사를 진행해 오다 올해 처음 3일 동안 주락회 전도축제를 개최한 금난교회는 앞으로도 전도에 힘쓰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국내 언론의 반기독교적 행태에 목소리를 내온 한국교회 언론회가 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 임다윈 목사는 언론회를 이끌며 한국교회가 최근 당면한 성혁명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방파제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제3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로 임다윈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신임 대표 임다윈 목사는 이단들이 일반 언론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 사람들을 현혹하는 목소리에 올바른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 국내 성혁명 물결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방파제 역할, 그리고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대변자의 역할, 더 나아가서 대사회적으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그 모든 목소리를 담아서 사회를 향해서 빛을 발하는. 신임 대표의 취임식과 함께 지난 회기를 이끌어온 이혁주 목사의 이임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언론회는 24년간 언론회를 위해 헌신한 이 전 대표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목사는 언론회의 활동이 국내 반기독교적 언론 행태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며 언론회가 국내 언론의 감시자 역할을 잘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90년대부터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공격하는 것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처럼 여겼던 시대가 있었음을 회상합니다. 일반 언론뿐만이 아니라 일부 교계 언론도 가세했었습니다. 그러나 맞춤형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한편 지난 2000년 설립된 한국교회 언론회는 기성 언론의 반기독교적 보도와 광고에 관한 성명과 논평 등을 1,500회 이상 발표하며 복음 전파에 힘써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단 신천지와 통일교 등이 신문 광고를 게재하는 데 대해 항의 성명을 발표하며 광고를 중단시키는 등 성과를 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20일 최근 국민포장을 받은 배우 남보라의 어머니 이영미 서리 집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우리 구별 홍보대사 남보라의 어머니시고 13자녀를 낳으셨어요. 취약계층의 아동도시락 배달하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귀한 어머님 감사한 마음으로 표창장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이영미 씨는 보건복지부, 인구보건복지협회 주최로 열린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 행사에서 국민 포장을 받았습니다. 13남매의 어머니인 이영미 씨는 다둥이 출산과 육아, 출산 장려협회 홍보대사로서의 활동과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다다쿱에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도시락 배달, 지역 내 학부모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이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경기도 하남시 가밀지구 종교부지에 대한 불법 전매 의혹이 제기된 이단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7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나님의 교회 신도 A씨와 부동산 전매 과정에 개입한 B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주민들로 구성된 하남 가밀지구 총연합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밀지구 내 종교부지를 사찰로부터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현금 프리미엄이 오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구금 중인 한국인 백광순 선교사의 구금 기간이 11월 15일까지 연장됐습니다. 타스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러시아 모스크바시 법원은 구금 연장에 대한 백 선교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11월 15일까지 구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 선교사의 현지 변호인은 사건이 민감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백 선교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백 선교사는 현재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있으며 건강 문제로 약을 제공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를 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일대 공장 화재로 소방당국 추산 36개 업체에 76개 동이 불에 타고 117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이 방향을 바꿔가면서 부는 데다 인접한 공장 건물들이 샌드위치 패널처럼 불에 잘 타는 구조여서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21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기계 제조공장 내부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합동 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또 인천소방본부 화재조사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감식팀은 불꽃이 처음 발견된 공장 내 사무공간을 집중적으로 감식한 뒤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화재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올해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주요 대학병원을 사직한 전문의들도 2,7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의대 40곳의 수련병원 88곳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2,7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59명 대비 7.7% 늘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가 1,381명으로 전체의 절반이었습니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내과가 864명으로 가장 많아 전체 사직 전문의의 31.3%를 차지했습니다.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들도 하나둘 병원을 떠나는 가운데
당장 내년에 신규 전문의 배출 역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참사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합동 위령제가 21일 엄수됐습니다. 이날 성수대교 북단 나들목 인근 위령탑 앞에서 열린 위령제에는 희생자들의 유족을 비롯해 성동구와 무학여고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유족들은 위령탑 앞에 차례로 나와 묵념하고 향을 피운 뒤 흰색 국화를 내려놨습니다. 재단에는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영정과 함께 사과, 배, 떡 등이 놓였고 희생된 교사 앞에 제자들이 보낸 국화꽃이 자리했습니다. 30년 전인 1994년 10월 21일 오전 7시 40분경 성수대교 상판 48m 구간이 무너지면서 출근길 차량이 추락해 등교 중이었던 무학여중고 학생 9명을 포함해 모두 3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거주자 외화 예금이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거주자 외화 예금 동향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국한 은행의 거주자 외화 예금 잔액은 1,040억 7천만 달러로 8월 말보다 36억 6천만 달러 늘었습니다. 거주자 외화 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또 국내 진출 외국 기업 등의 국내 외화 예금을 의미합니다. 지난 6월부터 넉 달 연속 증가세이며 통화 종류별로는 미국 달러화가 858억 4천만 달러로 22억 7천만 달러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입 관련 대금 예치, 공공기관의 외화 채권 발행 등으로 달러화 예금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전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을 포함해 최빈국 용경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외신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을 건넌 북러의 밀착 속에 극도로 악화하는 러시아 경제가 북한의 고립 경제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현지 시간 20일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이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북러 밀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출산 장려 정책에도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했다면서 북한군 파병의 현실적 이유로 러시아의 군 병력을 포함한 심각한 인력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중국이 3분기 4.6%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올해 5% 안팎 성장률 목표 달성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우려 속에 예고대로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 금리를 3개월 만에 인하하며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1일 주택담보대출 기준 역할을 하는 5년물 대출 우대 금리를 3.85%에서 3.6%로 일반 대출 기준이 되는 1년물 금리를 3.35%에서 3.1%로 각각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민은행은 지난 7월 5년물 금리를 3.95%에서 3.85%로 1년물 금리를 3.45%에서 3.35%로 각각 0.1%포인트씩 인하한 뒤 지금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습니다. 오는 27일 총선을 앞두고 일본 집권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획득이 어려운 것은 물론 여당 전체로도 과반 의석 확보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화와 인터넷으로 전국 유권자 약 3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민당 중의원 의석수는 이번 선거 전 247석에서 50석 정도가 줄면서 단독 과반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총선에서는 지역구 289명, 비례대표 176명을 합쳐 의원 465명을 뽑습니다.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정권을 되찾은 2012년 중의원 선거 이후 5번째 선거 만에 처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제주에 120mm 이상, 남부 해안가에 8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 최대 50mm의 강우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에 반짝 쌀쌀해지겠고 목요일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8도, 강릉 19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2도, 광주와 부산은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찰이 하남시 가밀지구에서 종교용지를 불법으로 거래한 혐의로 이단 하나님의 교회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불법 거래에 대한 의혹은 물론 이단의 전도 근거지가 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높았던 곳인데요. 4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소송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매듭지어지고 가밀지구의 바른 가치관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장순자, 이윤형, 김대구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굿TV 복음 스튜디오 주춧돌 쌓기 헌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